윤이 회동, 시기와 의제는 조율, 25만 원 문제, 민생지원금. 이 대표는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윤 대통령은 앞서 이 포퓰리즘은 마약과도 같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도훈 대통령실 홍보수석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재난지원금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고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었다. 그래서 잠깐 만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민생지원금 문제 꺼내 들겠다는 겁니다. 의제는 조율 중이라지만 이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두고 대통령과 이 대표의 시각 차이가 워낙 큽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일단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25만 원씩 주겠다라는 게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네네. 이 대표 그때 설명을 들어보면 물가가 워낙 어려우니까 25만 원씩 주면 소고기도 사 먹고 정육점 가서 소고기도 사고 뭐 초밥도 먹고 뭐 해서 물가가 오르고 하면 시장 활기도 뛰고 이런 게 이제 경제가 좀 증진되는 거다. 바보야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되면 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나라빚도 안 좋은데 이 물가 더 오른다. 인플레이션 그땐 진짜 대파값이 더 오른다. 이 바보야. 뭐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었는데 네네. 일단 대통령이 이 대표랑 만나기로 했잖아요. 25만 원 민생지원금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돈 주면 좋아하죠. 꽁돈 생기면 왠지 기분 좋고 그런 건데 뭐랑 똑같냐면요. 맛있고 단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빨 썩어요. 이빨 썩고 퉁퉁해지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25만 원에다가 5천만을 곱하면 얼마냐면요. 25 곱하기 5면 125거든요. 12조 5천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보다 조금 더 되니까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권에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은 국가 경제가 막 그 발전할 것이다.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아버지가 애들한테 빚내가지고 막 용돈 주면은 그 애들이 나가가지고 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래가지고 가계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정권 하에서 빚이 무려 400조가 넘어가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는 천조 국가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대파가 오르고 뭐 사과값이 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풀게 되면은 물가가 더 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돈을 풀었더니 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갖다가 했느냐. 경기 부양 효과가 30%밖에 안 된다.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돼도 그것이 어떤 생산 유발, 경기 부양 그런 효과가 30%한 3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 70만 원은 사람들이 저금하거나 아니면 빚을 갚거나 그렇게 썼기 때문에 큰 효과도 없더라. 이런 경제 그 효과까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게 저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것이지만 그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결국은 돈으로 표를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난번 총선에서는 사전에 돈을 주고 산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25만 원을 그 억셉트를 한다면 수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표 준 사람한테 사후에 돈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른 것인가? 그러면 앞으로 22대, 23대, 24대, 25대 그다음 뭐 대선까지도 계속 돈을 갖다가 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선거제도가 다시 40년, 50년 전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물론 정부가 윤 대통령이 저희 집에 100만 원 주면 제가 뭐 기분이 나쁠지 안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머릿속으로는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영진 변호사님 의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과 만날 때 이 대표가 이걸 이제 요구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데 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받아들이자니 앞서 정영진 변호사님이 언급했던 내용처럼 반대를 해왔던 이슈고 안 받아들이자니 당장 야당에서 그럼 왜 만나느냐? 뭐 형식적인 만남은 필요 없다라는 비판도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방금 이제 정혁진 변호사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반박을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는 총선 전에 전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으로 45조 원 규모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관건 선거라는 논란을 빚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어쨌든 경제부총리나 이런 분들 입장 보면 굉장히 난감해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쏟아냈던 45조는 괜찮으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56조의 세수 펑크, 역대급 세수 펑크 이거는 괜찮냐. 부자 감세라는 기조 하에서 정말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56조 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대통령은 총선 전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5조 규모의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만 합쳐도 사실은 지금 100조가 넘어가는 규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이 25만 원씩 주는 거요. 13조 듭니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의지의 문제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민생을 정말 절실하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본인이 쏟아냈던 그 45조 원의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13조 원의 예산이 드는 이 정책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첫 단추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난도가 좀 있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려던 총리 누구를 마음속에 생각할지는 대통령의 생각은 모르지만 일단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국회 동의를 얻어서 총리 인준도 좀 원만하게 될 것이고 의료 갈등 문제도 야당의 좀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실이 행정을 하려면 야당의 좀 수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첫 관문이 25만 원. 야, 이거 좀 난도가 있군요. 청와대에 계셨던 그리고 차관을 하셨던 박성규 전 차관의 좀 지혜가 필요한 대목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걸 준다 그러면은 왜 굳이 25만 원이겠어요?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면 좋죠. 50만 원 주면 더 좋고 100만 원 주면 더 좋죠. 근데 왜 못 줄까요? 그 현금을 그렇게 살포하는 것이 그다음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얘기하셨지만 물가 인상을 야기하는 측면도 있고 건전 재정을 방해한다고 하는 더 중요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정부가 정말 기를 쓰고 지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야 되는데 예상치 않았던 12조 5천억, 13조 들어가는 것은 그거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생각 같아요. 본인도 잘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운영해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정치에 입문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이후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가는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지를 좀 강화시키고 싶은 것이고 특별히 이번에 총선 승리를 기화로 해가지고 본인이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정부에서 관철해내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고 돈을 받으면 뭐 좋아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국민의 민생 안정을 책임지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여러 차례 오래전엔 보도가 됐었는데 2016년도에요.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국민소득 1인당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씩에 되는 돈을 정부에서 매달 지원하기로 한다 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지고 안을 가지고 국민 투표를 한 일이 있어요. 스위스 국민들의 한 80% 정도가 반대를 했어요. 돈을 준다는데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준다는데 반대를 한 것이죠. 그때 스위스 국민들이 반대를 한 이유가 이런 거였습니다. 현금 복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근로 의욕을 심각하게 감퇴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 나옴으로써 다른 부분에 있었던 복지 예산이 감소되면서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그때 월 3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는 제안에 그 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주 단호하게 거부를 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이 제안 거절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당연하죠. 그리고 당연히 거절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선이라는 예. 게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렇군요. 자, 패널 개개인의 입장 전해드리고 있습니다.